자동차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이렇게 금속을 좀 두텁게 넣든지, 금속 아니라 다른 것도 하셔도 되는데, 링식으로든 밴딩식으로든 두꺼운 부분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넣어주면은 회전이 잘 됩니다. 이것은 항공기나 배나 모든 모터 회전축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좀 넣어주면은 좀 더 회전이 잘 되는데, 오래 써도 지장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변속기다 그러면 변속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밴딩식으로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줍니다. 그래서 밑에도 동일하게 해서 이게 파워를 써 이런 톱니바퀴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원통형의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것을 해서 회전력을 높여주는 헬리콥터 같은 데나 뭐 드론에도 되고 모든 배 프로펠러 이런 자동차 프로펠러 얘기를 할 수 있고, 모양은 좀 다를 수도 있으나 이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2차 이렇게 뭐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아니면 전기 방식이든 간에 기존에 이제 석유 방식이다 했을 때 거기다가 산소통을 따로 넣어주거나,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자동차를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요. 배에도 그렇고 또는 다른 산업기계 또는 뭐 석유 발전, 석탄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가스 발전할 때도 수소 산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에 산소를 추가로 넣어서 하는 방법, 또는 석유 정제할 때도 기존에 수소만 넣었던 것을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또는 발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또한 넣어줍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석유 정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핵심적인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이것을 하면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서 수소산소 추출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전자레인지에서 그릇이 들어가지만 회전, 이거는 전파가 돌아가요. 출력이 셀수록 약간 토네이도 현상과 더불어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에서 수소산소 추출에 사용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비행체 앞에다가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고, 또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서 안과 밖에 압력을 형성해서 압력을 견디는 이런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초공동어뢰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뿜어서 막을 형성해서 그 안을 속도를 빠르게 나가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이렇게 공기 압력을 갖다 이렇게 저항을 해서 상쇄를 시켜줌으로써 비행체는 브레이크 현상이 없어지고 갑니다. 또는 사선 분사 사선으로 프로펠러 방식이든 이렇게 사선으로 가변식으로도 될 수 있어요. 사선으로 해주거나 밑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회전 프로펠러를 밑에다 줘가지고 밑에 있는 올라오는 이렇게 공기와 더불어서 부딪혀서 막을 형성해 가지고 공간을 미끄럽게 달리는 기술이며, 또 비행체나 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배는 이제 프로펠러가 되겠죠. 그래서 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 배 밑바닥에다가 공기부양정이 됐던 이렇게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주거나,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드론은 뗐다 떨어뜨리고 가듯이 대셔도 되고, 수직 이착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은 이렇게 위에다가 동체 위에다가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러 개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뽑아 올려서 이렇게 수직 이착을 사용하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비행체가 이 방식으로 연소해서 달리는 두 가지 방식, 복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풍기 이런 회전축에도 그렇고 프로펠러에도 그렇고 홈을 파주는 기술, 홈을 파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풍기가 시원해지고요. 또 하나의 모터에 사이즈가 틀린 또는 사이즈가 같은 프로펠러를 여러 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워가 세집니다. 배, 항공기, 자동 이렇게 뭐 이런 데도 되고요. 뭐 프로펠러 돌리는 데 이와 같은 기술을 다 물속 수중에서도 다 다른데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환풍기 같은 선풍기 같은 데 쓸 수 있고요.
이것도 헬리콥터 같은 데나 드론 같은 데가 양력을 형성해주고 훨씬 좋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주는 기술, 또한 제트 엔진의 터빈 날개나 이런데 홈을 파주는 기술,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그다음 톱니바퀴에다가도 홈을 파주는 기술을, 톱니바퀴도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회전 톱날에도 미세한 홈을 파져서 오래 써도 이렇게 파손이 되지 않도록 홈을 파서 회전력을 높여주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산소, 자동차든 항공기든 휘발유 산소 이런 것들을, 또는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산소통을 따로 넣고 산소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완전 연소와 더불어서 매연 저감이 되고요. 또는 것을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서는 수소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유, 선박유에서는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을 수 있고요. 원자력 발전할 때도 수소산소를 넣거나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 같은 것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이렇게 뭐 아주 미세하게 작은 구조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연료, 세 가지를 섞어서, 또는 수소산소와 섞어서 가루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나 증기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서 작은 솥 단위로, 작은 솥을 몇백 개, 몇천 개도 되고요. 그것을 하나의 큰 솥으로 옮겨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증기 발전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기 발전을 할 때 물을 갖다가 뜨거운 물이나 또는 일반 뜨거운 물이 아닌 이런 기타 뭐 다른 방식의 터빈 발전할 때, 증기 발전을 해서 물을 싸가지고 물을 순차적으로 시간차로 계속 압축을 해갖고 쏘는 방식으로 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반 물레방아, 물레방아를 수백 개를 한꺼번에 물을 갖다 연속적으로 계속 쪽에서 압축, 물을 끓여가지고 연속적으로 싸가지고 이것을 돌립니다. 뭐 물을 끓이는 방식과 끓이지 않는 방식 두 가지로 해서 계속해서 물을 압축을 해가지고 물을 막 강하게 압축해요. 그래서 뭐 안에가 회전 통로가 될 수, 스크류 회전 통로가 될 수 있거나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 방식을 사용해서 한 포신이나 총신에도 이 안에를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가지고 항속 좀 사정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한 포신이나 어떤 총신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외부에 이렇게 링식이든 뭐든 둬가지고 압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모든 포신과 총신에게 또는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고 금속 제조 때부터 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데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뭐 비행체 철판, 비행체 금속, 배 철판 이런 데도 사용하고요. 뭐 모든 다른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페인트에 닫혀있다가 코팅을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 코팅제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이렇게 바람이 기타 다른 코팅제도 쓸 수 있어요. 바람 미끄러져 갖고 압력을 받지 않아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기술로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색이 깨끗합니다. 저도 자동차에 해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비행체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현대 기아차나 어디에나 이걸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토요타가 됐든 GM이 됐든 폭스바겐 뭐 벤츠든 중국차든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총탄 구조인데 총탄이나 포탄 구조의 이 앞을 이 방식으로 줘요. 이런 식으로 비행체도 그렇고요. 미사일 같은 것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미사일, 포탄, 이렇게 총탄 이런 게 이렇게 공기압을 회전하면서 이렇게 공기를 사방으로 퍼지게끔 옆으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딱 줄으면 옆으로 딱 퍼진다는 거죠. 그 각도를 잘 맞추셔야죠. 그래서 소공 덩어리 같은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슉 공간을 빠르게 줍니다. 총탄의 옆면에 그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볼록줄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항공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항공기의 동체나 뭐 다른데.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약간 전체를 무겁게 할 수 없다면 뒷부분에 약간 더 무겁게 해서 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장약이나 포탄 폭약 구조를 대중소로 들어가는데 이런 다이너마이트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언오프 시키고 그것을 약간 5초나 10초 지연 방식을 해서 안전을 도모해서 위험하면 딱 오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송신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뭐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도 이렇게 어프 시켜갖고 다시 캐서 다른 데 다 갖다 놓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또 이것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몇 초에 터지도록 하든 아니면 이런 방식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다시 파서 어프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탄이나 박격포탄이나 유탄이나 기타 다른 것들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겠네요. 자주포탄이나 탱크포탄, 한포탄, 항공폭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둬가지고 동시에 터지게 한다면 대단하겠죠. 그와 같은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항공폭탄이나 수리탄 또는 박격포탄, 뭐 자주포탄은 이렇게 한포탄, 뭐든 탱크포탄 포탄 종류에 상관없이 미사일에도 마찬가지, 미사일에도 할 수 있어요. 콩알탄식으로 백린탄을 둬가지고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면 굉장히 위력적이고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뢰나 기뢰 같은 것을 플랫폼을 달아서 움직이게 전파로 깨우고 주역에 대기시켜 놓다가 그러면 이게 작으니까 발견 못하죠. 물속에 잠수하고 있으면 더 좋죠. 전파로 깨우고 공격을 하게 합니다. 기뢰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시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좌표와 숫자를 가르쳐서 공격하게 합니다. 드론 같은 것도 이것을 카메라를 탑재해서 동일하게 하는데 드론 같은 것은 뭐 사람이나 차량, 기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일련번호를 달아서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여서 뭐 군복 입은 사람 또는 특정 지휘관 또는 이런 것을 이렇게 입체 방식으로 분별을 하고요. 뭐 사물을 입체 방식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죠. 종류별로 뭐 한 100만 가지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능력을 따라서 차량 같은 거 특정 사람만 공격하는데 특정 목표물만 공격하는 자동 전투를 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모든 카메라 구조는 이렇게 카메라 구조와 디스플레이 구조는 이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체 방식,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물을 분별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에서도 입체는 아니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하고 카메라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뭐 CCTV나 모든 카메라고 이제 사람 눈, 코, 입 몇 센치, 옆에 몇 센치, 체중까지 분석할 수 있고요. 전국에 수백만 대에 있으면 동일하게 딱 찾아냅니다. 어린아이, 어른, 노인 뭐 각 사람을 다 각각 분별한다는 거죠. 물류센터에서도 또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을 각각 분류를 하고 입체 방식으로 그래서 몇 개 집었는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서로 계단 들어가자면 계산까지 해줘요.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하고 여기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해서 금고에 얼마 들었는지도 통보하고 계산 시각 그것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이걸 사용하시. SK 플래닛에서 이것을 하시던데 지하철에 사람 몇 명 다니는데 이렇게 1년 번호 달아서 그 제 기술 쓰지 마세요. 블루투스 기술도 쓰시던데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해서 충전 구조로 들어가거나 전파를 여러 개 내가 이렇게 이런 배터리나 자동차 연료전지 뭐 어떻게 자율주행차나 로봇 비행체 이런 데 드론 같은데 충전 구조로 갈 때
유선이나 무선 여러 군데 충전하는. 우리는 2군데, 3군데 충전하는 데 있어요. 4군데 충전해서 충전 속도가 빠르죠. 아까 배터리 달려 있다가 파워뱅크도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런 배터리 구조, 납축전지 또는 자동차 연료전지에다가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 데도 충전이 빨라요. 무선도 되겠네요. 그렇죠. 무선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해서 동시에 충전하거나, 이걸 통신 방법으로도 들어갑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워키토키, 위성통신, 모든 군의 무선통신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합니다.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400개,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10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모든 위성통신 안에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또는 각각 틀린 방향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KT 이동전시통신사가 틀려도 KT 것도 잡고 SKT 것도 잡고,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워키토키망을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전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음질이라든지 영상만 좋으면 워키토키를 흡수해도 자체 통신을 해서 요금료를 아끼고, 그래서 먼 거리 할 때만 이것을 이렇게 망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같은 기능을 줘서 자체 서로 간의 전파를 주고받거나, 그 근처에 있으면 그냥 그 와이파이하고 통신하듯이 근처에 있으면 데스크탑하고도 통신하거나, TV 근처에 가까이 거리에 있는 것을 하시면, 이 기술은 독특한 기술로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데스크탑에다가도 이렇게 유무선 장치를 또 통신을 인터넷 전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서 인터넷 전화도 하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이런 장치, TV 같은 데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장치, 유선에도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에다가 SK텔레콤이 서로 파행이 틀린 그 전파를 주고받던데, 이것을 워키토키로 와이파이나 또는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워키토키 거리가 3km, 5km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데도 달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현관문 비디오 같은 이런 데도 달아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송수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와이파이에 신호를 늘리거나, 이건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나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로 이동통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워키토키도 흡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세계망으로 만들면 참 좋겠죠. 네. 전세계를 인터넷 전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 공짜로 제공하는 회원들께 주는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유선 전화, 위성통신, 워키토키 모든 걸 하나로 해서 하나로 통화를 묶어주고 고유번호를 형성해 줍니다. 해외 나갈 때 로밍 없이 거기서 그쪽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사면으로 요금도 싸고 그냥 자기 스마트폰 가져가서 그냥 하시면 되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결제를 할 때 한국의 어떤 계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 유튜브가 됐든 또는 어떤 미국의 한 은행이든 어떤 은행이든 국내 계좌를 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것을 써도 그것을 자기네가 한국의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입금만 해주면 거기서 인정을 해서 그날의 환율로 여기서 차감을 하고 자기네가 대신 결제해주는 이런 상황을, 그런 서비스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어떤 데서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신 결제를 해준다는 거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다 그러면 거기서 키보드로 자기가 돈을 형성해 줘가지고 키보드로 돈을 이렇게 상품권이죠, 일종의 형성을 해서 그걸로 카드를 발행하거나 1억 지금 막 빌려주거나 몇천만 원씩 몇십만 원씩 빌려줄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도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고 한국에서 계좌에 입금만 해주면 돼요. 환전 없이. 이것도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모든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기존에 빌려주잖아요. 우리도 상품권처럼 우리가 키보드로 캐시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제 제휴하는 업체가 10만 군데다, 10,000 군데다 그러면 사실상 화폐나 다름없는데요. 견제하는 법안이 나올 때까지는 합법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휘발유나 산소, 휘발유나 이렇게 자동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다. 드론 마저 이렇게 하고요. 드론을
자동 전투를 사용하게 하는데 자피아 수저 방식으로 사람이나 차량 이렇게 된 것을 1년번호를 탑재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물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 사물을 분별한다고. 그래서 전투 모드를 5개, 10가지 만들어서 적합한 자동 몬차를 사람이 선택하거나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전쟁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할 때 이런 드론이나 다른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같은 데 만들어 자율주행 자동 전투할 때 이 기술이 꼭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두리에서 벌써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로봇은 앞으로 이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각각 1년번호를 따라서 분별을 하고 모든 자동차도 움직이는 것도 분별해서 사람처럼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자율주행 차량 다 그렇습니다. 호텔 로봇도 좌표를 5군데 설정해주면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고, 자율주행 차량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설정해주면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평탄한 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하고, 입체 같은 거 오르막 내리막기 계산, 그다음에 그 과속 방지턱까지는 허용하되, 또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횡단보도를 여기 보도 블록을 넘어가지 않거나 건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가로세로에 사람에 부딪히지 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술에서 건물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에서 드론에다 물줄기를 달아서 소방이나 청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데 멋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자기 기술이 되나요?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이제 ITN도 그렇고 제게 기술이 너무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막 사실상 이게 기술을 그렇게 무단으로 지적재산권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셨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시려고 그러세요?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 거기서 주장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지적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원형 진공청소기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하고, 모든 로봇은 다 이래요. 사람인 여기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딪히지 않는 기술, 회피하고 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군데 찍어주면 2군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방식보다 명확하죠. 또는 이거를 어른 장난감처럼 워키토키처럼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 전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도 이렇게 카메라에 따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사물을 분별한다. 로봇이 앞에 입체면 딱 피하고 이런 식의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그리고 입체냐 아니냐도 종류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1년번호를 따라서 종류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기술로 사용되고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 같은 데도 비행체나 배 같은 데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기 몸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세 제어를 사용하는데 전기양을 틀리게 해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기양을. 그래서 이렇게 전기양을 이거 들 때 무게, 이거 들 때 무게, 뭐 이렇게 이거 들 때 무게를 각 기억을 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것을 수학으로 숫자로 표시하고 자동으로 해서 그래서 들 때 기억까지 자동으로 그 힘만을 딱 정확하게 줘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사용합니다. 이런 데는 다른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로봇 산업용 로봇도 많으니까 무게를 측정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미래 기술이 돼요. 자동차 같은 거를 현재 있는 휘발유 산소통, 그다음에 경유 산소통, LPG 산소통 이렇게, 또는 비행체나 선박에는 그렇게 해서 항공유나 선박유보다 산소통이 되겠습니다. 또는 항공유나 선박 같은 데는 수소 산소를 추가로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휘발유나 모든 석유 구조에 산소를 조금 추가로 해서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판매를 하는 아닙니다. 경유, 등유 다 되고요. 이 기술도 새로운 연료로서 제 기술입니다. 또는 수소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넣어서 하시면 발화가 좀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없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료를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수소산소를 불안가스가 2대1인데요. 기존에 좀 고화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불안가스를 갖고 다니기 좋지만 터지잖아요. 자주 이렇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수소산소통을 각각 따로 놓고 그때 필요에 따라 섞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불안가스에 매일 필요 없이 산소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면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불안가스 개념에서 벗어나서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3, 3, 수소 2, 산소 1.2, 수소 2, 산소 1.3 이렇게 현재보다 산소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떤 숫자의 구조, 숫자가 100만 개도 넘을 텐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높이는 구조를 그런 새로운 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이것을 수소산소를 같이 섞어서 그 비율을 적합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휘발유산소다, 또는 경유산소, 등유산소, LPG산소다 그러면 그거를 온도를 높여주고 필요한 만큼 섞어서 연소 시간에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이다 또는 자동차 연소실이든 연소실이 6개 있다. 자동차도 되고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냐에 따라 한 개 언어프식으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쓸지 다섯 개 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도를 몇 개를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연소실에 몇 개 더 넣으면 그것만 딱 회전 늦게 돌아가겠죠. 회전축이 자동차. 이 기술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또는 어떤 항공기를 만들 때 작은 제트 엔진을 밑에다가 여러 개 놔가지고 우크라이나 어떤 드론에도 이걸 사용하시던데 작은 제트 엔진을 여러 개 넣고 양쪽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큰 엔진으로 큰 연소실로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연소실을 작은 걸 하나 놔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수소산 연료를 이렇게 각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연소실 작은 놈들 밑에 수직 이착륙에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수직 이착륙에 프로펠러 방식을 둬서 밑에 위에다가 둬서 하거나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공기부양장처럼 그것도 같이 압축 공기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거나 원형으로 회전해서 내뿜습니다. 또는 데워서 내뿜습니다. 이건 그 비행체나 공기부양장에서도 회전 방식으로 내뿜거나 이것을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이렇게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압축 공기를 내뿜는 이런 방식을 공기부양장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위기성 같은 데서도 밑에 프로펠러 있고 위에 프로펠러 있고 이렇게 있고 유교선이 이렇게 뒤에 프로펠러 있고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거나 달릴 때는 이 방식으로 달리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체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프로펠러가 안에 있고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쭉 뽑을 다시 집어넣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배 같은데도 기존에 잠수 초공동 어뢰처럼 이런 거 연소해서 배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잠수함이라든지 뭐 잠수정 일반 배도 이거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또 내뿜거나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압축 공기를 밑에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거나 사선으로 프로펠러를 달거나 그렇게 해서 배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밑에다가 살짝 이런 방식으로 이건 내뿜어도 안 꺼져요. 엔진 초공동원에도 홍상호 같은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물속에서 대함 미사일로 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속 한 800km 달리는 초공동 어뢰가 있던데 우리나라에 만든 게. 그래서 배 같은 데나 잠수함 같은 데도 기존에 있던 프로펠러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을 뭐 이렇게 암초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거를 속도를 조절해서 움직이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한 개만 쓴지 두 개만 쓴지 세 개만 쓴지 네 개만 쓴지 언어프 방식으로 그렇게 쓸 수 있고요. 항공기 자동차에서도 8개짜리도 있겠죠. 10개짜리도 있고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 방식, 가스 방식, 전기 방식 다 동원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전기도 연료를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동일하게 좀 연소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소실이 기존에 연소실이었을 때는 이게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쓰는지고 뭐 이렇게 배터리 뭐 이런 건조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되고요. 자동차 연료 전지도 몇 개에서 8개나 6개로 분할했다고 합시다. 격벽 처리라고 냉난 방식이 현대기아차에서 하셨어요. 냉난방.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몇 개 쓸지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씁니다. 이걸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기존의 모든 산업기기나 모든 가정용 가정기기에서도 이것을 배터리를 둬가지고 몇 개 파워뱅크도 되고 일반 배터리 되고 콘덴서도 되고 이런 금속 콘덴서 이런 건전지도 되고 전기가 저장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반도체에서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를 틀리게 기술은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이게 틀리게 기술은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에 축적해서 전기를 보내는 모든 기판 구조에도 되고 일반 110이다 그러면 두꺼비 집안에 전기 배분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각 방마다 틀리게 쓰잖아요. 그럼 각각 110이나 220 흐르잖아요. 그거를 전선을 한 개에서 연결할 때, 두 개에서 연결할 때, 세 개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모아주면 전기양을 강하게 증압도 되고 강압도 되는데 이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선의 구리가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냐 두께를 따라서 그에 따라서도 전기양을 강하게 주거나 약하게 주거나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동일하게 두껍다 하나 똑같은 두께다 그랬을 때 하나,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 그래서 전기선을 따라서 굵기를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중압도 되고 강압도 된다는 거죠. 네, 2개짜리에서 보냈다가 1개짜리 보내면 통로가 전기 흐르는 통로가 그밖에 안 흐르니까 그밖에 안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선 220이나 110 써도 스피커선은 이만하게 얇거든요. 보일러선 같은 건 더 얇고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장원선 같은 것도 더 전기 흐르거든요. 네. 전기선의 굵기를 갖고 전기를 증폭하거나 감압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냉각 방식에서 자동차 냉각이나 기타 엔진 냉각에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또는 진공청소기 방식이 안 되겠다. 거기 있는 바람을 뽑아서 환풍기 방식으로 외부로 내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하거나 그냥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 열을 밖으로 신속히 빼낸다는 거죠. 그때 여러 군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냉각 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자율주행 차량도 앞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한다.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을 잘라서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도 타이어에 거기 바람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얇게 2겹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 겹 넣고 살짝 타주면 압이 잘 빠지지 않아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도 주름강 같은 게 이런 수도 주름강 안에도 이렇게 연질의 튜브가 있는데요. 거기도 얇게 한 겹 더 주면 온도 변화, 겨울과 어떤 봄의 여름 변화 때문에 터지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모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물놀이, 모든 공기 주머니, 공기 집어넣는 모든데,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거기다가 물 넣는 공기 집어넣는데 유리석영 코팅제처럼 유리문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용 튜브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또
이렇게 그 자동차에 그 타이어에 공기 넣는 데를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 넣는데 그렇게 안에 공기 넣고 바깥에 넣는. 바깥에 게 터져도 안에 공기로 인해서 압이 살아나는 그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 물놀이용 튜브, 이게 구명조끼 이런 것도 안에 공기 살아 있고 바깥에는 여러 겹 넣어서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어요. 또는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여러 겹 줘가지고 방안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좋겠죠. 창문 같은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한 겹짜리도 있을 수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는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가능하고, 뭐 소 축사, 그러니까 가축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의 안팎에 여러 겹으로 줘서 방안 구조를 만든다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커튼 구조로 줘서 커튼에도 기존에 뭐 이렇게 천 커튼이 있더라도 에어를 줘서 방안을 해주는 이런 에어를 집어넣고 안 넣고 여름에는 안 넣으면 되죠. 바람 빼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벽 같은 데도 이렇게 넣고 바닥 같은 데도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서 얘들이 뛰어와도 괜찮고 방안을 해주는 이런 방법. 텐트 같은 데도 이렇게 기존에 그 에어 바닥에 에어를 집어넣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한두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에어를 형성하는 이런 텐트 만드시면 되겠어요. 안과 밖에 징을 봐가지고 바깥에 넣고 안에 넣고 바람이 텐트에 날아가지 않는 구조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에어를 뭐 이렇게 그다음 에어를 이렇게 에어 텐트, 에어 침낭 이런 데도 에어 침낭 이런 침낭을 이렇게 바람을 샥샥샥 한 겹, 두 겹, 세 겹, 뽕당. 그래서 천과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리빈과 결합한 구조가 될 수 있고, 바람만 나면 따군당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거를 텐트, 1인용 텐트 이런 데 군에서도 참 좋겠죠. 등산 같은 데 탁탁탁 씹어놓고 곧바로 탁 떼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징을 박는 거 박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날아가지 않게. 이게 되게 재밌겠죠. 계집 같은 데나 동물집으로 만드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농막 같은 이렇게 창고로 만들어가고 이거 어떤데 농막에 땅이나 옥상 같은 놈 이게 불법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야적했다 해서 옥상에다 물건을 놔뒀다 해서 범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구청문 바람 빼면 되니까요. 그럼 이게 과연 불법인가라는 의문을 좀 갖네요. 네. 그리고 불법 아니면 괜찮을 텐데 창고로도 살짝 약간 불법일 것 같긴 한데 조그맣게 만들면 좀 이상 없을 수도. 네네. 바람 빼면 끝인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천 구름섬 해가지고 옷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서로 안에 이불의 천 구조가 소재가 틀릴 수도 있고 비닐에 들어가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에어를 집어넣어 이불이나 이렇게 어떤 여기 옷 같은데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방안을 만들어낸 우비 같은 데도 되고 이 기술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우비 할 때도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서 방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파라솔이나 또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떤 낚시 의자 같은 데다 딱 꽂아가지고 우산 같은 게 크게 놓고 거기다 비닐을 딱 쳐주면 이렇게 비가 방안이 되는 구조에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추가로 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파라솔 같은 데도 이렇게 비 오면 되게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파라솔에다가도 비닐을 딱 걷어내리면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또 에어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우산 살 때나 오토바이 살 때, 자전거 살 때에다가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링식이든 뭐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무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면서도 강하게 지탱하는 구조가 됩니다.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의 접합 구조,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이런 접합 구조. 그 다음에 뭐 양말 같은데도 양말이나 이런데도 발시린 분들 많죠. 그럼 거기도 이불청 구름섬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에어 양말 주셔가지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게 딱 뽕당 집어넣으면 되게 좀 널널하게 하시면 되죠. 발이 따뜻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 양말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기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요 방식으로 이렇게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또는 손과 발을 연결해서 따뜻한 전기요 방식으로 전기를 연결하거나 배터리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항공남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 여기다가 가슴이나 이런 배 부분 일부분만 구름섬이나 다른 충전돼도 괜찮아요. 넣어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항공남녀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따뜻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판초이 같은 데도 판초이 안에 비닐이나 구조형 알루미늄 집어넣어서 방수를 만들고, 차호루 야적할 때 이런 천막 야적할 때 이게 이런 호루 같은 데 있잖아요. 크게 거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주거나 플라스틱 코팅을 살짝 해서 햇빛에 산화되는 구조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싸서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 좀 유연하게 해줘서 그렇게 차오르를 만드시거나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이건 텐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텐트 천 안에도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집어넣어주거나 비닐을 집어넣어서 방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방수가 잘 안 깨져요. 이 기술은 방안도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자동차의 뒷바퀴를, 자동차의 오토바이 킥보드, 야쿠르트 아줌마의 정동차 이런 데도 되고, 이런 자전거도 되고,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광폭 타이어를 만들어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 기술은 자동차 설계를 바꿔줘야 되는 기술로서 제 독특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심해 사족보행 로봇 같은데 소총 달아서 움직이, 이것도 프로펠러를 이렇게 놓거나 밑에 이것을 프로펠러 쭉 뽑아 올려가 집어넣었다 뽑아놨다 이렇게 접었다가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닭처럼 깡총깡총 이렇게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독특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이런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 이렇게 홈을 어떻게 파시든 나노 구조로 파시든 크기는 홈을 파 접하면 잘 붙어요. 이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압력을 좀 더 많이 견디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유리콘,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홈을 파서 접합을 해가지고 하면 단가가 싸게 수평터널과 수직터널을 넣어서 거기서 전기선, 통신선을 거기다 넣어서 씁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 의류방수제, 기타 절연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열이 전달이 안 되게 해서 오래 쓸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다 이 반도체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서 그 안에다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데 여기다가도 역시 절연 구조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의류방수제를 넣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하시면 제 기술에 이게 휴직 관통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이런 데서 마이크론, TSMC에서 이게 또 파이프를 둬 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올리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무단으로 쓰고 계세요 지금. 반도체에 낸드 플래시나 HBM에다가 절연 구조를 만들어, 컴퓨터 마더보드나 모든 기판 구조,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도 축적하지 않고, 이게 내장 사운드 같은 것이 미세한 전류 때문에 좀 문제가, 작동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모든 기판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모든 이런 건전지나 2차 전지, 1차 전지, 자동차 연료지, 납축 전지, 전지에 상관없이 그 절연 테이프나 기타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배터리에 다 됩니다. 파워뱅크 같은 데도 되고 배터리를 감싸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데 보면은 자동차에 그다음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화, 이게 물놀이용 보트 접화, 그다음에 어떤 산업용 벨트, 자동차 타이밍 벨트나 모든 벨트 접화로도 사용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나 모든 유압 구조에 있어서 홈을 파서 유압의 압력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홈을 파가지고 액상이 그 밀어내는 힘을 강하게 만드시는 제 기술입니다. 모든 유압 구조의 세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인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그래서 이렇게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이것은 페달의 자동차 페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브레이크 페달이나 페달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치게 금속을 향하게 하여서 힘이 앞으로 진행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에 브레이크 압 같은 브레이크 압을 넣을 때 압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압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골프채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링식으로라도 이게 좀 둬가지고 이렇게 이 링을 통해서 힘이 전달되는 힘이 세서 장타가 나오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채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타이밍 벨트나 모든 타이밍 벨트, 산업용 벨트에 윗면보다 좀 넓게 만들어주고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세진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여기도 접합 구조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구를 넣어서 지릅니다. 오징어 빨판, 문어 빨판 이렇게 빨판처럼 여기 밑에 약간 홈을 밑을 파서 오랫동안 이렇게 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그 압이 압차가 있는 압차압이 되는 압이 생기는데 착착착 이렇게 자동차 타이밍 벨트 모든 산업용 벨트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볼링을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주위를 돈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 방식 안에 무게 중심이 안쪽에 달려 있다고 겉에는 구의 모양이지만 볼링을 이렇게 겉에는 구의 형태 좀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든 볼 베어링 만드실 때, 그다음에 이런 롤러 베어링 만드실 때 쓸 수 있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모든 배 부품, 항공기 부품, 산업용 부품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녹이 안 슬게 하는 구조를 씁니다. 이것은 목 같은 데도 쓰거나 철사, 철근 이런 데 금속 구조에는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구리에도 쓰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도 여기다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을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해주는 이게 철사, 그다음에 이런 못 같은데 철사, 철근 이런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비트들인데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이야. 이렇게 한포거나 포신이나 충신 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끝에 회전력을 좀 많이 주면은 여기에 따라서 회전 구조를 촘촘히 준다는 거죠.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해도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파워가 좋게 잘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사에도 쓸 수 있고 땅을 파는 모든 도구와 이렇게
돌리는 도구에 사용하거나 여기다가도 이렇게 약간 스크류 방식으로 해서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약간 전구를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이렇게 건전지가 조명을 하나 달아서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밤에 잘 안 보이는데 참 중요하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나사 같은데 회전 간격이 똑같죠. 그럼 끝에를 회전 간격을 촘촘히 많이 주면 잘 파고드는데 석고보드 나사, 플라스틱 나사, 금속 나사에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합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이거를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그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잘 잠기고 하고 잘 이렇게 푸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이것도 넣어서 제조합니다. 못 같은 데도 그렇고 못에도 그렇게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구조를 쓰고 보다 더 잘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볼트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모든 볼트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트에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회전 간격을 약간 윗부분으로 갈수록 넓게 만들어서 잘 안 풀어지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가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딸깍 잠기는 구조,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선으로 해서 딱 잠기는 구조, 수도 나선 구조에 이게 되는데 주방 싱크대 밑에 보면 플라스틱 돌리는 게 자꾸 풀어지죠. 신경질나게. 거기다가 살짝 두꺼운 부분 만들어서 딸깍 잠기고 그것이 이제 자물쇠가 되는 거죠. 잘 열리지 않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선으로 올려서 딱 잠겨서 안 풀려지게 하거나 회전 간격을 이 부분을 넓게 만들어서 안 풀려지게. 근데 수도 나사 회전 있는 구조와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도 같은 거 되게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데도 이렇게 잘 풀어져요.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딸깍 잠기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잘 안 풀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량 누수 나는 경우 많은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체인을 밑면을 윗면보다 좀 넓게 만들어주고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잘 회전력이 좋아지고 잘 안 벗겨지게 되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하고 자동차 부품, 자전거 부품, 비행기 부품, 선박 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쇄잉크나 페인트, 그림 물감, 언진올과 윤활유에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하는데 합성소면 실이나 천, 그 다음에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이렇게 광소매선에도 넣어서 쓰고 이런 구리나 이렇게 또 알루미늄, 모든 금속 구조, 철사, 철근, 철망 이렇게 이런 데도 넣어서 씁니다. 모든 금속 구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종류에 상관없이 이거 다 넣어서 비닐이나 종이 이런 데도 다 넣어서 써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을 오른쪽 양쪽 다 있는 체인이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가 좋아집니다. 자전거의 밑에 안장, 사람이 앉는 부분의 밑에 부분에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바퀴를 둬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게 하거나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가져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발로 누르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떼면 멈추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파도 그렇고 다른 데 쓸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지 양을 틀리게 갖다 쓴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 슈퍼카페시타 같은 자동차 연료 전지를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식 현대기아차에서 멋대로 쓰시더라고 했죠. 겨울에 추워서 출력이 떨어지니까
난방을 해주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격벽처럼 외부의 충격에 보호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또는 여름에 더울 때는 냉방, 이 기술을 선택이 납축전지했다고도 할 수 있고 시동도 잘 안 걸리니까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이렇게 비행체 양쪽에 회전 구조를 프로펠러에 연료를 전기양을 틀리게 해줘서 저항하는 기술로도 사용하시. 독일의 어떤 업체는 재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멋대로 사용하시는 기술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연료 전지 방식이다 자동차다 그러면 거기다가 일종의 금속 배터리나 이렇게 슈퍼카패시터를 다는데 저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달아요. 모터의 어떤 그 정류자를 철심했다가 철했다가 구리를 감는 방식에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들려 쇼트가 난다 그랬죠. 이거를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바꾸시거나 모터 자체에다가 약간 이런 금속의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힘을 전기를 축적하여서 강하게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전기선 구리선을 약간 두텁게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파워를 증폭하는 기술로도 들어가는데 디램 같은데 전기선 구리선이 얇다 보니까 전기가 빨리 사라져요.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리프렛이 그러면 이거 약간 두텁게 해서 이것을 전기를 축적 구조로 가져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큰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몰랐을 테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에게 한번 보이는 겁니다. 삼성이나 SKT, 이렇게 TSMC, 엔비디아, 또 도시바 이것도 엄청 큰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확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디램이라든지 이런 플래시 메모리 가격 기술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작은 거 하나로 그거 쓰시면 PM 반도체나 자동차 연료전지 2차 전지 양극재 대중 금속이 서로 틀린 금속 특히 이중 틀린 금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기 전도타가 틀려 스파크와 화재가 난다 그랬죠.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럼 같은 금속으로 대중선으로 PM 반도체도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것을 스파크라는 게 열이 축적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그 이제 PM 반도체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텅스텐 같은데도 무겁잖아요. 약간 가볍게 얇게 만들어 주거나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이 없어질 거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전기 이렇게 두텁게 금속을 구리금속이라 그러면 구리회선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된다. 이걸 카패시터로 쓴다는 거죠.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면 트랜지스터 이렇게 해서 쓰시면 이렇게 코너 기술에서 이게 두텁게 넣어줘 전기가 소실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쪽에만 전기선을 둬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면 전기가 흐를 때는 전기가 흐르고 이렇게 전기가 끊으면 여기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합시다. 두툼한 부분에 그럼 이거를 수천만 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수십억 개 수십 쪽에 수백 조개를 넣어서 저장 양치로 만듭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무엇 또는 숫자 방식의 무엇 또 문자 방식의 A, B,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구조로 가져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이렇게 반도체의 이렇게 어떤 컴퓨터의 진법수를 국제 표준으로 뭐라고 정해놨든 간에 숫자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숫자 방식이나 어떤 A, B, C, D, E, F, G 문자 방식, 언어 방식 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몇 번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 이것을 진법수에 무엇이며 반도체 HDD 저장 양치, SH 저장 양치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또 숫자 방식이 무엇이며 문자 방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현재보다 모듈을 5개, 10개를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런 저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양을 따라서 전기양의 강중량을 따라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양이 이렇게 많이 있냐 적게 있냐에 따라서 정유의 수를 늘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국제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져요. 마음에 안 들면 각 나라와 기업, 정보기관, 군에서는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 언어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진법수와 같이 겸할 수도 있고, 이걸 아예 그냥 숫자 방식으로 진법수, 새로운 진법수를 만들어도 돼요. 이제 01을 숫자에서는 7로 만들거나 78로 만들거나 001을 64로 만들거나 6으로 만들거나 숫자로 바꿔놓는다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걸 이제 유선통신, 무선통신 할 때도 이 기술을 쓰는데, 그렇게 스마트폰에서 프랑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모드를 프랑스, 독일어, 이렇게 영어, 스페인어 다 모두를 다 프랑스로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통역이 돼요. 그래서 내 음성을 분석해서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든 그냥 번역 없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번역이 돼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번역도 매우 정확해져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어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 그래서 이런 대짜리 금속을 중짜리,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 이런 놈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것을 한쪽에서 작은 놈에서 큰 놈으로 전기가 흐른다. 열 냉기도 작은, 그 다음에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열이나 냉기도 흐른다. 이걸 다이오드로 만드는데 언음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면 카페시터,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약간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축적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 같은데 이런 데를 얇게 만들고 이건 두텁게 만들면 또돌도탈하게 만들 때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걸로 다이오드 만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제가 흑연 배터리나 모든 어떤 배터리 이런 건전지나 이런 모든 전지에 흑연 소재를 이게 탄소봉 들어갔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전도체로 사용하지 말고 축적 구조로 가져가 주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이제 10개나 몇 개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한 개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납축 전지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자동차 연료 전지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요. 여기에 응극제 흑연 소재로만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일단 나는 산화철 코팅 조금 할게. 이렇게 뭘 다른 걸 조금 첨가하셔갖고 너가 틀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양심불량. 네. 그런 건 그것은 제 기술이에요.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금속판, 유리나 이렇게 구리나 이렇게 알루미늄, 기타 금속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약간 구리바 또 아니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줘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수정하고요. 네, 이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나노 구조든 뭐든 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틀린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왔다 갔다 전기선이 되는데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지는 현상이랍니다. 구리 핵상을 딱 덮어줘요. 알루미늄으로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MLCC 기술을 사용하거나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하거나 아까 전에 그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 축적 구조를, 그래서 저런 구조를 수십 장, 저런 구조를 갖춘 제 수십 장, 수백 장, 열 때문에 그래요. 저런 구조를 갖춰주고는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리 코일을 이렇게 전기선 만들거나 통신선 만들어도 되고, 이 방식 이걸로 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전지다 그러면 이럴 때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전기를 딱 걸어줘요. 그러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복 없이,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리게 되고, 태양빛이 전리층에 의해서 유도되어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전리층에만 가득한, 이렇게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도 그렇게 된다는 제 이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속판에다 알루미늄판, 구리판, 기타 금속을 전기를 딱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굉장히 높아지고 단가도 태양전지도 싸집니다.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걸어줘야만 생산합니다. 기존의 태양전지 같은 데서도 이렇게 금속을 좀 두텁게,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서 하시면 제기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방송급 반사판처럼 해서 수십 장, 수백 장 오목가놈을 파서 태양열 조리기에도 오목가놈을 팝니다. 이거는 오목가놈을 파서 중폭하는 구조는 반사갓, 조명의 반사갓이나 자동차 전조등, 이런 스피커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서 오목가놈을 봐서 중폭하는 구조를 가져주거나, 스피커 진동판, 평판 진동판에도 쓸 수 있거나,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구조에도 오목가놈을 봐서 음을 중폭하는 구조로 가져가. 스피커, 그 다음에 스피커나 이렇게 확성기에도 내부 안에 그 기술을 주거나, 자동차 전조등 이런 데도 둘 수 있어요. 레이저광이나 어떤 이런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광선명의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 광선미선이다. 그러면 거기다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빛을 반사해서 그 안쪽으로 빛을 모아준다는 거죠. 이게 또 제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제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전지를 6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것다가 이렇게 자동차 모터의 종류자 같은데, 모터 종류자 같은 거를 철심이 아니라 구리로 해야 된다 그랬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모터 안에도 서로 이런 금속 구조를 좀 두터운 부분을 넣으시면 전기가 축되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구리선도 그렇고요. 모터 구리선을 대중소로, 구리 굵기를 대중소로 넣어서 전기가 파워 있게 주파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모터 거기다가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고요.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유리석연 코딩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아까 흑연 배터리 만들 때도 흑연 소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연료전지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연료전지 이런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기술인데요. 이걸로 이제 이렇게 금속 콘덴서를 만들거나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구리판을 절연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이걸로도 자체로 절연 구조를 갖춰서 배터리를 MLCC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콘덴서도 만들 수 있고, 콘덴서다 그러면 배터리에다가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1개, 2개, 3개는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립니다. 파워뱅크 안에도 이 기술을 쓰고요. 파워뱅크에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12.5V, 30V, 60V, 110V, 220V 자유롭게 파워뱅크 회사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서 전압을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러면 6개나 여러 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충전할 때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충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에다 슈퍼카패시터 같은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많이 줘가지고 일단 전기를 축적해서 가면은 파워가 세집니다. 동시에 급작스런 이런 변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도로의 상황을 따라서 배터리에 따지게 전기를 축적해서 감으로 일정 부분 계속 가동을 하고, 연료전지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일정 부분 계속 움직일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슈퍼카패시터를, 금속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자동차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또 입자나 가루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수백 겹도 돼요. 전기선에도 자동차 가스 방식이든 석유 방식이든 회전축에 돌려주면 전기가 생산하는 구조로 가져가줍니다. 전기선의 송전선은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 직류로, 전기선을 주파수 방식으로 바꿔서, 또는 구리선의 두께가 똑같아도 되나요?
똑같아도 됩니다. 기존에 어떤 실타래처럼 만들어진 거 말고 똑같은 게 한 나무, 두 나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모터 직전에 손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모터 직전에 전기선을 이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그러면서 일부러 다른 데와 차별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터운 놈을 넣어줬다 전기선을. 그러면 거기 전기가 축적돼서 모터가 파워 있게 돌려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하시면 전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전기차의 문이 안 열리는 문제에 있어서 전기차의 문이 안 열리는 문제에 있어서 따로 기판을 조그만 거 만들어주고 생명을 위해서 이게 이것만을 왔다 갔다 열기만 하는 기판을 따로 만들어주거나 작은 배터리를 넣어서 비상 배터리를 넣어서 비상시간에 누르면 그 전기가 공급돼서 이렇게 기존의 건 차단되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자동차에 이렇게 타죽으니까 그렇죠. 기존의 모든 유리창 구조에 그 플라스틱 유리창이라든지 금속 유리창 이런 데다가 전문가 와야만 껴야만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피스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어디를 주문해서 자기가 직접 끼우고 피스 방식이나 기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잠금 구조를 만들어주면 쉽게 일반적인 사람도 유리창을 교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이거 단순한 기술 같지만 되게 효율적인 기술이고 사람의 안전도 도모하고 되게 튼튼하겠죠. 외부에서 침입이 너무 쉽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외부 안에 어떤 방범창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 창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 이렇게 플라스틱 유리창을 좀 줘가지고 레일식이나 이렇게 일반 창문에는 이렇게 여닫이식 레일식 다 됩니다. 이렇게 방범창으로 안에서 잠그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제 방범창을 뜯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도 되고 이렇게 샤시 어떤 이렇게 LG 하이스인가 뭐 같은 창호 회사에서 이게 사용하시는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자동차가 진흙에 빠졌을 때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거를 그래서 밑에다가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위에는 타이어가 이렇게 밟고 나올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홈을 좀 볼록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진흙 같은 데 놓으면 딱 올라올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어떤 겨울에 어떤 스프레이 체인 있잖아요. 그거를 액상식 바르는 식으로 만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서 방수 소재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살균제. 유리소금 코팅돼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건축용 실내 액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흘려서 크랙을 메꾸는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것을 스프레이 체인과 같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체인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도배풀에다가 목공본드를 결합한다든지 이렇게 액상형으로 만든 이런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액상용으로 만들어서 풀처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약간 굳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문구용 풀에다 좀 섞어 쓴다든지 포스트잇이니 그거 자체로 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뭐 다른 걸 좀 섞어서 강한 풀로 되게 본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큰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액상용으로 만들어서 본드로 사용한다. 문구용 풀로 사용하거나 도배풀하고 섞어줘 굳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죠. 할 수 있어요. 도배풀과 섞어줘 갖고 이것을 기존 실리콘도 도배풀과 섞어줘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용으로 사용한다. 기존에 뭐 어떤 단열 벽실이라든지 기존에 뭐든 이렇게 이게 어떤 부착식 하는 데 있잖아요. 문 같은 데 딱 부착하나 이런데 그런데 떨어지지 않게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장판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벽지 같은 데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MDF 건축용 이렇게 MDF에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속거보드 또는 어떤 합판 구조에 단열재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열이 될 텐데요. 스티로폼 같은 거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두께를 큰 두꺼운 놈을 여러 겹으로 비닐이나 구조형 알루미늄 기타 단열재를 넣어서 방한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홈을 파서 접합시킨다.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좋겠죠.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스티로폼 사이에 비닐이나 단열재 구조형 알루미늄 넣어서 아이스박스를 만든다는 거죠. 금속 아이스박스 만들 때 거기다 금속을 금속을 넣어가지고 홈을 파서 냉기를 안에 중폭하는 온기도 중폭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이스박스에 사용할 수 있다. 판넬 구조의 파티션 그 사무실의 파티션 구조에 아까 스펀지 같은 계통이나 비슷한 유사한 소재를 넣어서 음을 소거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께는 알아서 하시고 위에다 열었다 이렇게 위를 늘려가지고 천장의 길이를 따라 파티션을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칸막이를 완전히 소음을 차단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밑에다가도 내릴 수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티션에 바퀴를 달아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기존에 탱크 같은데 캐터필러 같은데 이렇게 중공업 같은데 옆에를 두텁게 만들어주고 이런 사이사이를 두텁게 만들어주되 이런 간격을 여기도 중간에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준 놈을 중간 사이사이 몇 군데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캐터필러에다가 올해서도 지장이 없다는 어떻게 보장 속에 홈을 좀 파줘가지고 압이 세져서 파워가 세지게 움직여줍니다. 대신 녹슬지 않게 처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유리석영 코드의 사람 유리문구 눌러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엔진 구조, 자동차에 이게 뭐죠? 자동차에 어디 갔나? 자동차에 이거 운전대 있잖아요. 핸들 같은 데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핸들 같은데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서 물굴 부딪히지 않는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바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한 겹짜리, 두 겹짜리, 세 겹짜리. 에어백을 대신 넣을 수 있거나 차 뒷좌석에 있다가도 이렇게 넣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애들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어른 같은 게 부딪혀도 의자에 부딪혀도 아프잖아요. 또는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살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앞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클립 버스용도 있고 비행기용도 있는데 한 개로 넣잖아요. 그러면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해가지고 옆으로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잘 튀어나가지 않아요. 넓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복압이 터지지 않게 두 개 정도로만 되면 일단 좋을 텐데요. 복압으로 인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또는 이거를 에어를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압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바 형식으로 이렇게 딱 제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를 이렇게 회전하면 이 바 형식으로 그 안에 딱 이렇게 갇혀서 좀 편안한 구조 이것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의 눈미러를 각도를 꺾어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안에 이렇게 꺾어서 넓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밖에 사이드 미러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교통 표지판에 볼록고리, 노목고리든 옆을 꺾어서 이렇게 넓게 보게 하시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네네. 자동차의 스프링 같은데 이런 데로
스프링의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파워를 세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총 같은 데도 스프링 들어가죠. 모든 스프링 구조에 이 기술을 들어가 스프링이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또는 이것을 간격별로 두텁게 만들 수도 있고 사이즈가 틀린 용수리 안에 여러 개 결합된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스프링이 옆에 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판 스프링 만들 때 가로 세로 높이를 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과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또 다른 소재도 돼요. 금속 소재가 틀려도 페달을 넣고 가로 알갱이를 넣어서 금속 액상을 넣어서 판 스프링 만듭니다.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 이거는 모든 금속 제조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뭐죠? 카본 소재에도 이 기술을 카본 소재에다가도 금속 뼈대나 합성소면 넣어야 되나 기타 합성소면 소재로 뼈대나 가루로 입자 구조로 넣어줍니다. 합성소면 실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아라미드 소면 같은 금속 꽈가지고 넣어주거나 금속가루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스판덱스도 그렇고 합성소면 실이나 천에 면실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알갱이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합성소면 실로 컬러풀한 걸 만들거나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넣어서 만들거나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어떤 금속 고무 같은데도 이렇게 컬러풀한 고무가 나오거나 금속에도 컬러풀한 이런 금속이 나오게 됩니다. 벽돌 같은데도 금속 현상 다양색 염색을 해서 보도블럭 같은데 잘 알갱이 구조로 만들어서 뭐 빨간 벽돌에 좀 단단한 놈을 넣어가지고 알갱이 섞어서 컬러풀한 보도블럭이 나오거나 이거를 이제 그 벽체,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서 벽체를 만들거나 천연 돌 같은 거, 자연석 같은 거를 자연 자갈이나 이런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갖고 시멘트 몰타에다 섞어줘서 컬러풀한 것을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붉은 벽돌을 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니로 삼각 또는 별표 모양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건축물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금색, 은색, 다양색으로 할 수 있다. 또 시멘트 몰탈 같은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흙이나 모래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인 같은데 뿌려주는 구조로 들어가는데 자연석도 그러합니다. 자연석의 마사토 같은 것도 그렇고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 화분은 좀 멋있겠죠. 기존에 생화 같은 거를 잘라서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해서 미술작품처럼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닌데요. 이것도 전세계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럼 생화는 안 되나요? 생화도 됩니다. 나무도 되고 이런 화초 같은데 다 돼요. 또는 거기다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 밑에 이렇게 물을 넣고 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밑에다가 빨대 같은 거를 넣어서 물이 자연 압으로 해서 이렇게 뭐 거기 올라온다는 거죠. 거기서 미리 거기다 빵꾸 뚫어서 이렇게 빨대 앞에 물이 화분을 적셔주는 그런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화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을 자주 줘야 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화초 산업을 제가 빌려주는 구조, 모든 꽃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사무실이나 가정에 회원조율해서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그랬죠. 자기네들이 가서 교체를 해주고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자동차에 변속기 없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전기나 석유, 가스 이런 것을 연료양을 따라서 틀리게 변속기 없는 구조를 가져가시는 제 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요. 이 기술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연료 없이 이게 연료양을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제 기술이 되겠어요.